SBS 나이트라인입니다. 대통령 탄핵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하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화문 내거리가 온통 촛불로 뒤덮였습니다. 어제 집회 참가자는 경찰 추산으로 13만여 명, 탄핵 규탄 집회 가운데 최대 규모였습니다. 시민들은 탄핵 무효와 민주수호라는 글귀가 적힌 카드와 촛불을 들고 이번 탄핵안을 가결한 국회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어제 집회는 불법 집회 시비를 피해가기 위해 다양한 문화공연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 청와대 참모인 문재인 유인태 씨와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도 어제 집회에 잠시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 전경 만여 명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경찰 사이에 충돌은 없었으며 집회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화 행사가 끝난 어제 자정을 전후해 모두 자진 해산했습니다. 한편 광주에서도 600여 명의 학생 시민들이 모여 집회를 갖는 등 부산, 대구를 비롯한 전국 60여 개 도시에서 전국적인 탄핵 규탄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국민행동 측은 앞으로 토요일마다 어제와 같은 대규모 촛불 집회를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하현종입니다. 김문수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내 수도권 초재선 의원 수십 명은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탄핵 철회 문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또 여의도 둔치에 천막 당사를 설치한 한나라당 수도권 원외 공천자 9명도 오늘 23일 새로 선출되는 대표에게 탄핵 철회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도 서른 의원이 지도부의 사과와 탄핵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서 이낙연 의원도 대통령 사과를 전제로 한 탄핵 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민주당 조순영 대표 등 양당 지도부는 탄핵 철회 불가 입장을 밝히고 탄핵 정국의 역풍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변호하는 법정 대리인단과 오늘 저녁 청와대 관저에서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노 대통령의 변론 출석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인 판단이 정치적 판단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출석 여부는 전적으로 대리인단의 의견과 판단에 일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미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당사자 출석 규정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며 대리인이 출석해도 무방하다는 견해를 밝혀 대통령 출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공개 변론에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실시된 타이완 11대 총통 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의 천수이벤 총통이 접전 끝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천수이벤 현 총통은 647만여 표를 얻어 644만여 표를 획득한 야당 연합 후보 렌잔을 0.22% 차로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렌잔 후보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렌잔 후보는 선거 직전 터져나온 천 총통 저격 사건에 의문점이 너무 많다면서 이번 선거는 명백한 불공정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류슈렌 타이완 부총통은 이번 총통 선거가 불공정했다는 야당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타이완 독립을 추진해온 천수이벤 총통이 재선된 데 대해 즉각적인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그제 발생한 천수이벤 총통의 유세중 피격 사건에 대해 논평 없이 짤막하게 사건 내용만 보도하고 어제도 타이완 당국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는 내용만 재타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타이완 총통 선거 투표 당일인 어제도 타이완 선관위의 결과 발표가 나오기까지 투표 상황에 대해 일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해주겠다며 총선 후보 진영에 접근해서 6억 원대의 활동비를 요구한 선거 브로커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동구 선관위는 모 정당 후보 사무실을 찾아가 선거운동원 200명을 동원할 수 있다며 6억 5천만 원대의 활동비를 제시한 김모 씨와 정모 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두 사람은 운동원 한 명당 활동비 13만 원씩 하루에 2,600만 원을 요구했고 총선까지 남은 25일을 계산하면 6억 5천만 원이 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수사 무마 대가로 서울 강남 모 병원에서 1억 2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거 씨의 비리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재작년 4월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최규선 씨에게 해외 밀항을 권유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4월부터 40일 동안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4살 된 혈우병 환자 박모 군의 치료비로 10억 2천만 원이 청구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은 치료 기간 동안 한 병에 최고 640만 원 하는 주사약을 2~3시간 단위로 투여해 하루에만 3천만 원어치의 약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가 청구되자 진료비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10억 2천만 원 가운데 2억 6천만 원을 삭감하고 7억 6천만 원을 해당 병원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고 남해안과 제주지방에는 한때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상 4도를 비롯해 전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해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어제와 비슷한 12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예상돼 일교차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전국에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몹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